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일러의 운전 압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성능 점검을 다니다 보면 보일러의 운전 압력을 그 설계 압력보다 상당히 낮춰서 운전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요. 설계도면에는 보일러의 운전을 5kg로 0.5 메가파스칼로 운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운전하는 걸 보면 0.4 메가파스칼이나 심지어 이제 0.3 메가파스칼까지도 그 설정을 해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운전 압력을 이렇게 낮게 설정해서 운전하시냐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보일러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오셔서 높은 압력보다는 좀 낮은 압력으로 낮춰 운전하는 게 에너지가, 가스비가 절감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가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사실은 좀 많은 편이고요. 자체적으로도 그 증기는 높은 압력보다는 낮은 압력으로 사용하는 게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또 알고 계셔서 그렇게 낮게 낮춰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증기 배관 계통에 대해서 좀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보일러가 증기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흡수식 냉동기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기 보일러 가동 압력이 8kg, 0.8 메가파스칼로 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0.8 메가파스칼의 증기를 흡수식 냉동기에 공급을 해주고, 이쪽 증기 헤타 쪽으로는 보통 이제 한 2kg 정도로 감압을 해서 증기를 보내주면, 이 2kg의 증기 가지고 대체적으로 공조기라든지 그다음에 급탕 탱크라든지 또는 난방용 열교환기 이런 부분에 증기들을 보통 이제 우리 건물에서, 일반적인 건물에서 2kg 정도로 하고요.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데는 보통 한 3kg 정도로도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건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2kg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증기가 흐를 때, 공급될 때 배관에서의 그 소음이 좀 커져서 보통은 대부분 이제 2kg로 하는 게 거의 표준화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가습기 쪽에 그 공조기에, 그 공기조화기의 가습기 쪽에 이제 증기를 이용한 가습을 할 경우에는 2kg로 가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너무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가습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보면 이제 공조기가 설치된 그 공조실에서 2kg에서 0.3kg로 이렇게 감압을 해서 증기 가습기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 그 증기 설비들에서 사용한 그 증기 응축수들은 증기는 응축수가 돼서 응축수 탱크에 다시 모여서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재순환되면서 이렇게 이제 운전되는 이런 구조고요. 만약에 이제 흡수식 냉동기가 없다, 흡수식 냉동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보일러는 이제 10kg 정도, 1.0 메가파스칼의 내압 성능으로 대부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 보일러를 5kg로 운전을 하고, 5kg 운전한 상태에서 보일러 토치 측에서 이제 했다 가는 사이에 그 감압 밸브가 설치돼서 5kg에서 2kg로 감압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이제 2kg의 증기 가지고 각 증기 설비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보통 이렇게 이제 증기 배관들이 좀 구성이 되고요. 물론 건물에서 사용하는 증기 설비 중에 2kg보다 더 높은 압력이나 그 고온의 증기가 필요한 설비가 있다라고 하면 살균기라든지 그런 그 어떤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감압 밸브의 압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일단 먼저 그 압력을 낮추는, 너무 이제 그 당초 설계보다 낮췄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먼저 흡수식 냉동기가 설치된 그 증기 계통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모든 흡수식 냉동기, 스팀을 증기식 그 흡수식 냉동기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급받는 증기의 그 압력을 0.8 메가파스칼로 받는 거를 표준으로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증기식을 열어놓으라는 흡수식 냉동기는. 우리가 이제 그 증기에서 이 증기 압력을 얼마로 하느냐라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증기의 그 압력이 필요하기보다는 그 온도의 증기가 필요해서 그 압력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이제 8kg 같은 경우 증기의 공급 온도가 최소 175도가 되는 거고요. 5kg일 때는 158도의 증기가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5kg일 때는 158도 밑에서는 증기가 발생이 안 됐다가 158도 이상이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증기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그 증기 압력에서 그 발생되는 그 증기의 공급 온도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고 이게 서로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증기 설비에서는 이 압력이 필요하다라기보단 이 온도 175도의 증기가 필요하거나 158도의 증기가 필요하거나 뭐 128도의 증기가 필요하거나라고 하면 그 압력의 그 온도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그 온도의 증기를 얻는 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증기식 흡수식 냉동기에서 그 0.8 메가파스칼로 그 보일러를 운전하지 않고 0.5 메가파스칼로 예를 들어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0.5 메가파스칼로 낮춰서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 흡수식 냉동기에 그 175도짜리의 증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58도짜리의 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 이제 열교환 상태가 좀 달라지겠죠. 우리 흡수식 냉동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증기식이나 중온수나 이런 1차 열원을 가지고 이 재생기 쪽에서 그 냉매를 재생을 하게 돼요.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에 이게 녹아있던 냉매가 이제 물이죠. 증류수. 그거를 가열을 해서 냉매인 물을 증발을 시켜서 그 냉매를 다시 이제 증발기 쪽에 가서 냉각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온도나 유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급되는 증기의 온도나 유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재생기에서 재생이 되는 그 냉매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냉동기의 용량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압을 낮추게 되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유량이 상당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요 표는 우리가 이제 증기 배관의 관경을 선정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에서의 그 증기 배관에서의 유속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유속을 보통 25m/s 정도 선에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25m/s 정도 되는 그 상태에서의 그 증기 유량을 봐서 증기 관경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0.8 메가파스칼일 때 150파이짜리의 증기관에 흐르는 증기의 양이 7,802kg/h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압력이 그 0.1 메가파스칼이 낮아져서 0.7 메가파스칼로 되게 되면 6,989 정도로 6,989kg/h로 증기 유량이 적어져요. 거의 한 10% 정도 이렇게 줄어들죠. 그 다음에 0.6, 0.5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증기의 유량이 공급 유량이 한 10%씩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보일러를 8kg로 운전했을 때에는 7,800kg/h 정도의 증기가 공급되는데 보일러를 5kg로 운전하게 되면 5,300 정도의 그 유량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30% 이상 그 유량이 줄어든 상태로 공급이 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냉매 재생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증기 보일러가 있고 거기에 냉방 그 장치가 증기식 흡수식 냉동기가 설치된 곳이라면 반드시 그 보일러를 0.8 메가파스칼로 운전을 해 주셔야 돼요. 0.8 메가파스칼로 운전하지 않고 에너지 절감을 한다고 해서 압을 더 낮춰서 운전하시게 되면 그만큼 증기 유량이 상당히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냉동기의 용량이 그만큼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증기식 흡수식 냉동기가 없는 그런 그 경우에 그럼 일반적인 공조기나 팬코일 정도만 있는 급탄 가열기 이런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0.5 메가파스칼로 운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는데 0.5 메가파스칼로 증기 보일러를 가동해서 이제
공족이라든지 급탄가열기 이런 데서는 보통 이제 0.2 메가파스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이때 그 증기 압력을 낮춰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흔히들 그렇게 이제 많이 하시는 이유가, 증기 같은 경우에는 요 잡열을 주로 이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0.5 메가파스칼일 때 예를 들어 증기의 잡열이 2086kJ/kg, 증기 1kg당 2086kJ의 증발 잡열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보일러를 0.3 메가파스칼 운전해서 증기를 143도짜리의 그 증기를 공급해 주게 되면, 그 143도짜리의 증기는 증발 잡열이 2133 kJ/kg으로 0.5 메가파스칼일 때보다 요 증발 잡열이 오히려 더 커졌죠. 이 압력을 낮춤으로 인해서. 그래서 똑같은 킬로그램에 똑같은 양의 증기를 공급했을 때 요 증발 잡열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에너지가 절감된다라는 게 이제 주된 논리예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몇 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일반적인 건물 내 설비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건물에서 이제 뭐 증기를 쓰는 게 대부분 이제 이런 판형 열교환기라든지 급탄 가열기, 이런 급탄 가열기가 이제 판형으로 되어 있든 셰렌 튜브가 내장된 타입으로 되어 있든 간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는 이제 공조기의 난방 코일에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있겠죠. 여기서 증기를 사용하고 이 잡열만 사용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건물 내에서 쓰는 2차층 유체의 온도 자체가 100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들이에요, 대부분. 급탄 같은 경우 45도 정도, 뭐 55도 높아봤자 그 정도 사이에서 대부분 급탄 공급하고 있고, 난방 같은 경우도 보통 뭐 60도에서 높아봤자 이제 75도, 80도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보통은 뭐 60도, 65도, 70도 그 내외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측 공급 온도에 맞춰서 증기 제어 밸브가 비례 제어를 해서 증기량을 줄이잖아요. 그렇게 비례 제어가 들어가다 보면 증기가 여기서 증발 잡열만 딱 열교환하고서 증발 잡열만 열교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0.3 우리가 이제 보통 0.2 메가파스칼을 쓰니까 0.2 메가파스칼의 증기가 133도인데, 이 133도짜리 증기가 들어가서 133도의 응축수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차층 유체는 45도, 뭐 60도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써 열교환하고 증기 밸브가 비례 제어되는 과정에서 증기가 응축수로 바뀐 다음에 133도의 증기가 133도의 응축수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현열 교환을 해서 온도가 더 떨어져서 나오는 응축수의 온도는 보통 뭐 정상적이라고 하면 2차측에 공급되는 유체의 온도보다 뭐 한 10도나 뭐 내외 높아봤자 20도 그 사이 정도 높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급탄가역에서 2차측 공급하는 급탄의 온도가 45도라고 하면 응축수의 온도는 뭐 55도나 60도를 잘 넘어서지 않겠죠. 근데 실제 저희가 이런 거는 이 증기 사용 설비의 이 증기 트랩에서 나오는 응축수의 온도를 재보면 알겠죠. 지금 이 열화상 카메라에도 보면 38.4도예요. 나오는 증기 트랩 본체 자체 온도가, 트랩에 들어오는 응축수 자체 온도가 벌써 38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증기 설비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증기 설비를 압을 낮춰서 쓰면 요 증발 잡열이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나오는 응축수의 온도가 증기 급탄 가열기나 열교환기를 거쳐서 나오는 응축수의 온도가 예를 들어 이제 높아도 70도 정도라고 치면, 요 70도일 때 물의 엔탈피가 292kJ/kg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열로 따져야 돼요. 요 전열을 갖고 있는 요 엔탈피에서 물로 바뀌면서 292kJ까지 이제 엔탈피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증발 잠열뿐만 아니라 현열까지 다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또 현열 교환하면서 100도씨 밑에서 70도까지 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전열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0.5메가파스칼일 때 전열이 2757이에요. 0.3으로 만약에 이제 보일러를 운전한다고 하면 그때 그 증기의 엔탈피가 2738kJ/kg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0.5메가파스칼일 때가 158도의 증기가 70도의 응축수가 돼서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열량이 더 많아요. 2465고 0.3메가파스칼 143도의 증기를 그 열견 장치에 넣어서 70도에까지 떨어뜨려서 열견에서 응축수가 나왔을 때는 2446 kJ/kg이에요. 증기 1kg당. 오히려 더 낮아졌죠.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이 압력을 낮춰서 에너지가 절감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거는 뭐 응축수 나오는 온도를 보면 알겠죠. 증기 설비에서 나오는 게 143도의 응축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나오면 나오자마자 다 재증발돼서 또 안에 되겠죠. 실제 나오는 온도를 생각하면 그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렇게 이제 증기 압력을 낮춰서 공급을 하게 되면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일단 뭐 증기 사용 압력을 낮추면 습증기가 많이 나가게 되겠죠. 습증기가 그 증기압이 이제 높을 때보다 낮춰서 이제 나갈 때는 증기 쪽에서 이제 습증기가 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습증기가 좀 많이 나가게 되면 응축수 배관 쪽으로도 이제 습증기가 많이 나가겠죠. 물론 이제 중간에 기수분리기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뭐 여기서 다 100% 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기의 건도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배관 쪽에서 사용하는 증기의 양도 좀 줄어들고 증기 대신에 물이 더 많이 나가는 거니까 건도가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증기 사용하는 열량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수분들이 많이 날아가면서 제 생각에 좀 그 첨관제를 좀 많이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첨관제가 보일러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쟁들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식품을 사용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증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 2차측 매체를 가열하거나 살균하거나 이런 데서는 첨관제가 성분들이 발견이 돼서 종종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서는 첨관제를 사용 안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첨관제가 이제 증발이 되면서 그 습증기에 같이 딸려서 일부는 좀 나가는 것 같고 저희가 성능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증기 배관들이 부식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증기 배관도 그렇고 응축수 배관까지 전체적으로 그 배관들이 부식이 많이 되는 데는 보면 대체적으로 증기 사용 압력을 설계 압력 0.5메가파스칼보다 상당히 낮춰놓은 건물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그게 정확히 이제 그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식이 많이 발생되는 대부분의 현장들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보일러 운전 압력들을 좀 에너지 절감을 한다라는 그 이유로 좀 낮춰서 운전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그 보일러의 운전 압력을 낮추게 되면 에너지 절감보다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이 낭비될 가능성이 저는 좀 많다고 보는데 우리 보일러에서 이제 에너지 절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잦은 기동 정지를 줄이는 것과 그 다음에 공기비를 맞추는 거. 이 두 가지가 그 보일러에서 가스비를 절약하는 핵심이에요. 공기비를 최소한으로 적절하게 잘 맞춰서 불필요하게 과잉의 공기가 보일러 안에서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연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공기비를 최소화시켜서 맞추는 게 이제 이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잦은 기동 정지를 하게 되면 보일러에서 가스 소비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아시다시피 그 보일러가 켜지고 꺼지고 버너가 켜지고 꺼지고 할 때 안에 있는 그 잔존 폐가스나 혹시나 누설되어 있을 그 가스를 배출해내기 위해서 프리퍼지에 한번
연소되기 전에 한번 불어내고 또 연소 꺼지고 나서도 또 일정 시간 동안 좀 불어내고 이렇게 하죠. 뭐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뭐 좀 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이제 세팅한 것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일러가 자주 빈번하게 기동 정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그 연소랑 상관없는 그 급기 팬이 가동되는 시간만큼은 그 보일러 안에를 식히거나 안에 있는 열량을 밖으로 버리게 되는 그런 손실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보일러의 운전 압력을 0.5 메가파스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도면에 왜 0.5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대부분의 전기 설비는 0.2 메가파스칼로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온오프 제어가 되는 그런 보일러에서는 일단 보일러를 한 5kg 정도까지 좀 이렇게 잔뜩 올려서 그 안에 보일러 동체 안에 스팀을 잔뜩 이렇게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 설비에서 한동안 이렇게 뺐으더라도 그 보일러의 재기동 되는 그 압력이 예를 들어 0.3 메가파스칼 정도까지 떨어져야 이제 보일러가 재가동돼서 5kg까지 다시 보일러를 0.5 메가파스칼까지 다시 압력을 높여놓고 보일러가 이제 꺼지도록 이렇게 해서 이 보일러가 그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 범위를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넓혀놔야만 요 사이에는 이제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이걸 이제 낮춰서 0.5 메가파스칼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0.35나 0.4 메가파스칼까지 올리고 0.3 메가파스칼에서 다시 재기동 하도록 이렇게 범위가 좁아진다고 하면 이제 사용하는 양이 똑같다 하면 이게 금방 떨어지고 다시 가동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에너지 손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온오프 제어하는 보일러에서 그 0.5 메가파스칼로 운전 압력을 설계했던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잦은 기동 정지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에너지 절감한다고 낮춰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거꾸로 에너지는 더 낭비가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보일러들이 대부분 인버터 보일러를 주로 쓰고 있죠. 이런 노통 연관 보일러도 보면 요 송풍기라든지 급속 펌프를 이 안에 보일러의 운전 압력을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서 최대한 이제 압력이 이제 거의 뭐 설정 압력까지 가깝게 도달했다라고 하면 요 버너의 가동률을 낮춰서 버너의 가동률을 낮추려고 하면 송풍기도 좀 낮춰야 될 테고 물도 수위도 급격하게 올렸다 낮췄다 하는 게 아니라 요 전기 공급되고 압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상황에 맞춰서 요 급수 펌프도 인버터 제어를 해서 펌프가 최대한 꺼지지 않고 꺼지려고 하면 송풍기나 급수펌프의 양을 줄이고 또 올라가서 또 꺼지려고 하면 또 급수펌프는 송풍기에 또 회전수를 낮춰서 그 양들을 그렇게 계속 비례제하면서 부하가 변동되더라도 그 보일러를 최대한 꺼트리지 않으려고 버너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이런 인버터 제어를 요즘 하고 있는 거죠. 관료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관료 보일러도 요 송풍기를 요즘 대부분 인버터 제어하는 사양으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인버터를 적용한 보일러들이 에너지 절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버터 제어가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때도 0.5 메가파스칼이 그 보일러의 가장 합리적인 운전 압력이냐?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0.5 메가파스칼이 이런 인버터 제어되는 보일러에서 가장 최적의 값인지 아닌지는 그 건물마다 전기를 사용하는 그 어떤 패턴이나 부하량의 변동 이런 거랑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쓰는 그 전기의 부하량에 따라 어떤 건물은 뭐 인버터 보일러를 쓰더라도 0.5 메가파스칼이 가장 에너지 절감이 되는 설정 운전 압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건물에서는 0.3 메가파스칼이 또 에너지 절감되는 포인트도 될 수 있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그 부하가 이렇게 많지 않은 데서 불필요하게 5kg 0.5 메가파스칼까지 올리느냐고 올려놓고서 뭐 안 쓰고 나면 이제 서서히 또 식어서 괜히 올린 게 되니까 그만큼 또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버터인 경우에는 인버터 제어형인 경우에는 저는 성능 점검을 다니면서 그 관리자분들에게 어느 운전 압력이 이 건물에서 가장
에너지 절감되는 압력인지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부하가 비슷한 날 기간을 정해서 오늘은 0.5 메가파스칼 운전을 압력을 놓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운전해보고 그 다음에 0.45 메가파스칼 정도 놓고 또 며칠을 운전해보고 또 뭐 0.4 메가파스칼, 0.35 메가파스칼 이렇게 0.3 메가파스칼까지 0.3 메가파스칼은 좀 너무 낮을 거는 같죠. 그래서 한 0.35에서 그 0.5 메가파스칼 사이에 몇 단계 몇 번의 그 압력을 놓고 운전을 해봐서 물론 이제 부하가 비슷한 때를 잡아서 해야 되겠죠. 그 건물 내에서 부하가 비슷하고 외기 온도도 비슷한 그 시즌에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해서 요 급수량하고 가스 소비량을 좀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제 물론 이제 보일러 효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구하려고 하면 뭐 급수 온도하고 뭐 나가는 증기 온도 여러 가지 좀 따져서 뭐 계산식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하루나 이틀 동안 이렇게 압을 놓고서 뭐 이렇게 볼 때 뭐 그걸 다 계속 이렇게 해서 유량하고 온도 이런 거 뭐 다 적산해서 엔탈피랑 계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오늘 쓴 물의 양이 얼마인데 거기에 가스가 얼마였다. 그 다음에 다음날은 압력을 좀 낮춰서 해서 그때 들어간 그 물 양하고 가스량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그러면 그 물 단위 똑같은 물 양당 가스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그 각각의 운전 압력 바꿨을 때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경험치를 좀 쌓아 나가시고 뭐 매일 보일러 운전하시는 데들은 뭐 오전 오후 뭐 저 가스량 급수량 다 맨날 이렇게 하시잖아요. 운전 압력 재고 재신 거 그냥 잴 게 아니라 재시고 나서 이렇게 압력을 좀 바꿔가면서 하시다 보면 요 인버터 제어되는 보일러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압력이 얼마인지를 좀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일러의 운전 압력을 낮춘다고 해서 에너지가 항상 절감되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거꾸로 가스 소비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뭐 그냥 단순하게 온오프 제한하는 보일러라고 하면 제가 볼 땐 그냥 설계대로 0.5 메가파스칼 운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